안녕하세요. 유럽 맞춤 여행 전문 쫑픽 투어입니다. 오늘은 유럽 여행을 준비하는 순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유럽이 항공권하고 호텔만 예약한다고 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도시간 이동도 준비해야 되고, 거기다가 항공권도 몇 달 전에 발권하기 때문에 이거를 적절한 타이밍에 맞춰서 준비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여행 시기를 보시면 1년을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이제 크게 4계절 단위로 구분을 하자면, 일단 11월, 한 겨울부터 좀 볼까요? 일단 겨울에는 그 11월부터 2월 사이를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똑같이 우리나라와 이제 추운 거는 동일하지만 중간중간에 어떤 이벤트가 있냐 하면은 12월 초쯤 되면은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동유럽이나 독일 쪽에서는 이제 크리스마스 마켓 일정에 맞춰서 여행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유럽이 전반적으로 이제 다 좀 쉬는 날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런던 같은 경우는 꼼짝달싹 못하는 데거든요. 그래서 이날에는 정말 지하철이나 버스가 다 올스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날만 조금 특징을 참고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날만 좀 비켜가면은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언제 어느 때나 연말 연초가 겹치기 때문에 항공권이나 또 유럽 현지도 연말이 호텔비가 비쌀 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겨울에는 유럽에서 세일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뭔가 정상가를 올려놓고 세일하는 개념이 좀 없지 않아 있다면, 유럽에서는 정말 그 파격적인 가격으로 세일을 하기 때문에 한번 여행 다니시면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월 한 말, 2월 초쯤 되면은 우리나라에는 설 연휴가 있잖아요. 이때는 좀 항공료가 비싼 때인 거는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한 3월, 2월 정도까지는 겨울 시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한 3월 중순, 뭐 늦으면 4월쯤부터는 이제 유럽도 봄이 시작되고, 그 여파가 이제 한 5월 중순 정도까지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봄 기간에 하나 눈여겨보셔야 될 점은 3월 말에 서머타임이 시작이 되고, 이 서머타임이 시작이 되면 그거에 맞춰서 항공 스케줄도 좀 늘어나는 편이고요. 그리고 4월에서 5월 초 사이에 유럽에서는, 특히 서양권 쪽에서는 부활절 연휴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는 그다 치고 유럽에서는 부활절로 인해서 좀 여행 가는 수요가 많은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6월 한 20일 그때쯤부터는 대학생 분들의 방학이 시작이 돼요. 항공사에서는 뭐 한 6월 20일 이때를 이제 준성수기로 구분하는 곳들도 있고요. 그렇게 하다가 7월 한 20일쯤부터는 뭐 거의 초중고등학교가 방학이 다 시작되는 그때잖아요. 그래서 이때를 이제 최종수기로 맞이하면서 한 8월 15일 정도까지가 이제 가장 피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추석 연휴 때 한번 좀 장거리를 갔다 올 수 있는 이렇게 연휴 기간이 되겠고요. 그러면서 10월 한 말쯤에 서머타임이 종료가 되면서 이제 유럽도 동계 시즌이 다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4계절 단위로 그 최적의 여행 시기를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는 거니까 내가 직장이나 어디 학교 일정 때문에 휴가를 여행을 갈 수 있는 때인지 아닌지를 일단 봐야 되겠죠. 그리고 나만 되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동행자가 있으면 동행자도 스케줄이 되는지 같이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사계절로 놓고 봤을 때는 뭐 겨울이나 여름의 특징은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봄이나 가을에가 여행하기가 제일 좋을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적인 부분에 있을 때 좀 선택이 자유롭다고 한다면은, 저는 사실 봄이나 가을에 여행 가시는 것을 적극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행이 시작하고 그다음에 여행이 끝나는 그 우리나라 도착하는 날에 대한 범위를 정확하게 잘 잡으셔야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5월 1일에 출발 가능하고 내가 뭐 5월 10날까지
한국에 와야 된다. 이런 거는 다 계획을 잘 세우세요. 그런데 5월 1일에 출발한다고 하지만 유럽계 항공사, 그러니까 유럽으로 연결되는 항공사들을 보면은 밤에 출발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 전날인 4월 30일 뭐 저녁 한 6시까지 인천공항에 도착할 수 있는지, 혹은 뭐 밤 9시까지를 도착할 수 있는지에 따라 항공사 선택의 폭은 매우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동행자의 그 스케줄도 같이 고려해서 그 출발일로 세운 그 전날 밤에도 인천공항에 갈 수 있는지까지 확인을 하신다면 아무래도 항공사 선택하실 때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밤 출발 가능한 항공사들이 있는데 뭐 피네어부터 시작을 해서 뭐 터키 항공이나 에미레이트 항공, 카타르 항공까지 다양하게 있고, 아마 25년 9월인가 10월부터는 그 스칸디나비안 항공도 취항을 하기 때문에 아마 밤에 출발하시는 분들의 선택의 폭은 더 넓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아쉬운 점은 아직은 국내 항공사들은 밤 출발 비행편은 없습니다. 근데 밤 출발 항공편의 장점도 아셔야죠. 일단 우리나라에서 일찍 출발하는 만큼 유럽에 빨리 도착을 하는데, 유럽 도착 시간대가 대부분 오전에서 오후 사이예요. 점심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같은 날, 텍스트 상으로는 같은 날짜에 도착을 하지만 대부분 국내 항공사를 이용하면은 도착한 날 밤에 바로 잠을 자야 되는데, 유럽에 일찍 도착하게 되면은 도착한 날에도 추가적인 일정 진행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밤 출발 항공편들이 대체적으로 항공편 지연이 적은 편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좀 일정에 대한 어떤 변동성도 좀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신에 인천공항에는 출발하기 3시간 전에는 도착해야 안정적인 수속 진행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도 꼭 참고를 해주세요. 자, 이거는 유럽 지도인데요. 지금은 제가 계절별로 좀 간단하게 특성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는 겨울인데, 이 겨울이든 여름이든 뭔가 유럽의 기후를 딱 구분하는 기준점이 있는데요. 그거는 바로 스위스에서 오스트리아 쪽으로 연결되는 알프스 산맥입니다. 그래서 이 알프스 산맥을 놓고서 보면 되는데, 겨울에 이제 알프스 산맥 위쪽, 뭐 런던이나 그다음에 프랑스 파리, 뭐 독일 이런 곳들은 확실히 11월부터는 흐린 날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낮 길이가 좀 짧은 게 특징이기도 한데, 우리나라 낮 길이가 한 8시간 정도가 겨울이거든요. 유럽은 그거보다 조금 더 짧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나라와 반대로 겨울이 더 습도가 높습니다. 습도가 높다는 거는 가만히 있는데 으실으실 추운 날씨거든요. 그래서 조금 추위에 약하신 분들은 이것 때문에 좀 힘들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크리스마스 마켓 일정 같은 것도 꼭 참고하시고, 저는 좀 거꾸로 보셨으면 하는 게, 낮 길이가 짧지만 그만큼 야경을 볼 기회가 많거든요. 그래서 겨울 시즌에는 소도시들보다는 뭐 런던이나 파리처럼 대도시 위주로 여행 계획을 세우신다고 한다면 뭐 특별하게 여행 진행이 좀 어렵거나 그러지는 않으니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특징을 조금 더 명확하게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프스 산맥을 기준으로 아래 쪽에 있는 뭐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들이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기온으로 보면 우리나라 봄 날씨에 해당하기 때문에 겨울에 적응돼 있던 우리 입장에서는 좀 더 뭔가 여행하기가 더 쾌적한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좀 낮 기온이 한 10에서 15도 정도가 진행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행 다닐 때에도 좀 부담 없이 다니실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기온을 말씀드렸는데요. 의외로 영국의 런던이 그러니까 겨울의 낮 기온이 영상 한 10에서 15도인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좀 생각보다는 조금 포근한 편이기도 하니까 이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대로 볼게요. 이제 여름이에요. 그래서 알프스 산맥을 놓고 봤을 때 위쪽 지역 같으면은 좀 낮의 길이가 좀 많이 긴 편입니다. 그래서 해가 지기 시작하는 때가 언제냐면 밤 9시, 10시 막 이래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장점으로 본다면 많은 랜드마크들을 이제 외부에서 볼 수 있는 낮 길이의 시간이 긴 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단점은
야경을 보기 위해서 좀 늦게까지 다니셔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다 보면 숙소에도 늦게 들어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 좀 여행이 좀 피곤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때가 바로 이 여름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요러한 상황을 조금은 좀 미리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6월 한 초 중순쯤에 동유럽이 좀 날씨가 좀 변덕이 좀 심해요. 그래서 이때 홍수나 이런 이슈들이 있어 가지고 약간 난감해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인들이요, 한 7월, 8월쯤 되면요, 이탈리아나 스페인 쪽으로 많이 휴가를 떠나요. 그래서 종종 맛집이나 이런 데를 찾아갔을 때 문이 닫혀 있고 우리는 휴가 갔다라고 이렇게 걸어 놓은 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그런 좀 특성도 좀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지도에는 잘 안 나와 있지만 이 독일보다 더 위쪽에 있는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백야 현상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낮 길이가 많이 길고, 또 이때가 여행할 때 굉장히 좋은 시즌이기 때문에 만약에 유럽을 좀 한두 번 이상 다녀오셨다고 한다면은 이번 기회에 북유럽도 같이 다녀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래쪽을 볼게요. 스페인하고 이탈리아를 보면은 이제 반대로 햇볕이 엄청 뜨겁습니다. 그래서 낮에 서 있으면요, 아, 이러다가 정말 쓰러지겠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낮 기온이 최대 한 40도 정도까지 올라가는 때가 많아요. 이건 이상기후 때문이 아니라 원래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여름에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를 가시게 된다면은 오히려 점심 식사 정도 하시고 나서는 오후 한 4-5시까지는 숙소나 어디 실내 일정으로 바꾸시는 게 훨씬 더 좋고, 대신에 밤 늦게까지 다니셔도 되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서 일정을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쪽에는 바닷가를 낀 휴양지들이 많아요. 근데 여름에 이런 휴양지들의 그 수요도 많기 때문에 호텔비도 비싸고 교통편 예약도 어렵고 또 가면 간 대로 사람들도 많은 때라는 점을 좀 같이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권 중요합니다. 여권은요, 그 일단은 항공권 발권하기 전에 여권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여권에서 보셔야 될 거는 일단 첫 번째 유효기간을 먼저 확인을 해주세요. 첫 도착일을 기준으로 해서 유효기간이 최소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안정적이고요. 그리고 여권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권이 없다고 해서 항공권 발권을 못 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다 발권은 가능한데, 항공권을 발권하실 때 입력했던 영문 철자 그대로 여권을 발급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재발급 받으시는 분들도 네, 그 부분을 같이 주의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참고로 여권은 다 대문자고요. 그리고 철자만 동일하면 되는데, 보통은 띄어쓰기가 있으셔도 그냥 붙여서 써도 문제 없으니까 철자와 성별을 꼭 주의해서 입력해가지고 발권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충 내 이름이 이거겠지 이런 기억에 의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꼭 직접 확인하시고, 한번 여권 보시면 뭐 우리가 소지하고 갖고 다니는 건 아니니까 스마트폰으로 하나 찍어 놓으시면 많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 여권에 서명란이 있으면 꼭 서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행 출발 한 달 전쯤에는 여권이 있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기간에 맞춰서 같이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유럽의 주요 도시를 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지도는 약간 소도시가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유럽의 정말 주요 도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가고 싶은 여행지를 정하시고, 아마 가까운 도시들을 위주로 해서 여행의 어떤 순서가 정해지실 거예요. 그러면 순서가 정해지고 나면은 첫 시작과 끝이 있는 거잖아요. 바로 이 두 도시가 흔히 말하는 유럽 여행의 인아웃 도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좀 나와 있지만 유럽의 인아웃 도시를 정할 때에는 항공편이 많이 취항하는 도시를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런던, 파리, 뭐 바르셀로나, 뭐 프랑크푸르트 등 우리나라에서 직항편이 있는 도시들 위주로 알아보신다면 나중에 항공 요금을 조회하거나 기타 뭔가 대안을 찾을 때 많이 도움이 되실 거고요. 반대로 이탈리아의 피렌체나 뭐 스페인의 그라나다 등 좀 약간 작은 도시들을 인아웃 도시로 잡으면 일단 항공권 조회할 때부터 그 선택의 폭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큰 도시 위주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야 이제 "어느 도시를 가고 싶어요."라고 말씀하시면 뭐 그런 거는 일도 아니에요. 순서 접하는 거는 그냥 바로바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처음 가시는 분들은 이런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이렇게 막 루트를 작성하지 마시고 쫑픽토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이렇게 그 다양한 베스트 추천 일정들을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뭐 임의로 만든 게 아니라 다녀오신 분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뭐 경제적인 부분이든 여행지가 되었든 만족도가 높았던 일정들 위주로 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참고해서 계획을 세우신다고 한다면 훨씬 더 시간이 단축되실 것 같습니다. 항공권을 발권을 할 때 편도나 왕복 옵션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유럽은 다구간이라는 옵션을 통해서 발권이 조회가 가능한데 이 다구간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첫 번째로는 도착지, 그다음에 유럽 현지에서 우리나라로 올 때의 그 현지 출발하는 도시가 서로 다르게 뭐 어렵게 얘기하면 오픈조라고 하는데 그런 티켓을 갖다 발권할 수 있는 옵션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중간에 여기다 다른 유럽 내에서의 구간도 더 추가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옵션으로 선택을 해서 항공권을 조회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너무나 막연하게 런던으로 들어갔으니까 런던에서 일정을 돌아오는 기고편도 발권을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점만 사전에 미리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지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여기서 항공권을 조회하실 때 런던으로 들어가서 로마로 나오는 일정도 조회하시고 그 다음에 역 패턴, 그러니까 거꾸로 된 패턴도 한번 조회를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마로 들어가서 런던으로 나오는 일정. 그러면 두 가지가 달라질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요금이 달라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항공 스케줄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마지막 아웃하는 날, 귀국편 탑승하는 날 좀 더 늦게 올 수 있다든지 이런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고요. 특히 대한항공은 동유럽 쪽에 매일 취항하는 게 아니에요. 주 3, 4회 취항이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서 또 패턴이 맞아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볼거리가 많은 대도시를 시작과 끝으로 잡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여행 중에 이제 좀 쇼핑을 좀 많이 하실 수 있는 도시다 그러면은 좀 마지막에 두는 편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파리에서 시작해 가지고 뭐 스위스나 이탈리아를 여행하는 여정이라면은 어 로마로 시작해서 파리에서 마무리하는 일정을 좀 선호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행비를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숙박비예요. 특히 호텔비의 비중이 항공권보다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에 주목해야 되는데 호텔 숙소 같은 경우는 어떤 거를 봐야 될지 이제 다양한 기준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격 보시는 건 당연하고요. 뭐 시설 등급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쫑픽이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 세 가지를 꼽자면 첫 번째는 위치고요. 두 번째는 위치, 세 번째도 위치예요. 위치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여행 기간이 짧으신 분들일수록 호텔 위치에 더 좀 집중해서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위치라고 하는 거는 파리를 놓고 봤을 때 너무 그 지도만 놓고서 그 지도 한가운데만 집중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이 전체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도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서울은 워낙 넓은 도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서울에 투영을 해서 이렇게 비교하지 마시고 유럽은 대부분 도시가 작기 때문에 이 중심지에서 관광지를 놓고 중심지에서 대중교통으로 한 20분 안으로 오갈 수 있다 그러면은 충분히 위치로서는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욕심을 좀 부리자면 꼭 에펠탑 한가운데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거는 도시간 이동은 대부분 기차로 하게 될 텐데 기차역에서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위치다 그러면 전 최고라고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서 숙소를 좀 선택하고 알아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네요. 유럽의 도시간 이동도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유럽의 도시간 이동은 대부분 열차로 진행을 하게 되고 아무래도 처음 가시는 분들은 큰 도시 위주로 가시다 보니까 이런 큰 도시들은 대부분 다 고속열차로 연결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던
기차역 위주로 호텔을 알아보시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행 기간이 길거나 좀 다니는 지역이 넓은 분들은 아마 야간 열차를 이용할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끔이긴 한데 동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시외버스를 가끔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냥 저가항공사로 얘기할 텐데 유럽 내에서는 이제 거리가 멀거나 하면은 저가항공사를 이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열차, 그리고 좀 이동 거리가 길다 그러면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교통 티켓을 예약 가능한 시점이 항공과 다르게 한 6개월에서 2개월 전부터 발권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항공권은 막 너무 일찍 예약하신 분들은 한 여행하기 9개월 전쯤에 이제 열차 스케줄을 조회를 했을 때 대부분 예약이 불가능하다라는 메시지에 매진이 되었나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발권 가능한 시점이 어느 정도 항공에 비해서는 좀 많이 짧은 편이고요. 그리고 일정을 세우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될 점은 6개월에서 이걸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발권을 할 수 있다 한들 꼭 그 날만 무슨 공사가 있거나 뭐 매진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좀 유연하게 좀 바꿀 수 있는 스케줄로 대비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유연하게 대비할 수 있는 일정이 안전한 일정인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넓게 보시고 계획을 세우는 게 좋다라고 할 수 있겠죠. 주말에 좀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이제 여행을 위한 항공이나 숙박 예약, 도시간 이동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 이 세 가지는 좀 같이 알아보시면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목요일에 항공비 따로 알아보시고 금요일에 숙박비 따로 알아보고 뭐 그 다음에 나중에 교통비를 따로 알아보게 되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숙박비가 제일 비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까 루트를 A, B, C, D 순서대로 했을 때 어, 런던에서 로마가 싸네 하고서 똘끄덕 발권을 했는데 호텔비를 알아보니까 이게 더 비싼 거예요. 그러면은 거꾸로 하는 게 더 저렴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전체 비용으로 본다면. 그러면 당연히 이거를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같이 보고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충분해야 되기 때문에 주말이나 좀 시간적으로 이렇게 한 3-4시간 정도 있을 때 그때 한꺼번에 진행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뭔가 큰 테두리가 좀 만들어졌다면 이제는 좀 디테일하게 유럽 내 일정을 세우면서 색깔을 칠해야 되는데 일단 각 도시별로 현지 가이드 투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한국인 현지 가이드 투어를 보면은 너무 일찍 예약은 하지 마시고 한 2달 전쯤부터 예약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또 일부 투어는 어떤 중요한 랜드마크에 대해서 입장권 예약까지 미리 해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더 편하게 여행하실 수가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일정에 현지 가이드 투어를 채우세요. 이거는 아닌 가이드분들이 그 투어를 하다 보면 이렇게 툭툭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자기의 경험담이나 기타 뭐 다른 손님이 물어본 거에 대한 답변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행할 때 꽤 쏠쏠하게 도움이 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활용을 하려면은 도착하고 그 다음날 투어를 신청하는 것이 여러모로 효율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 현지 가이드 투어를 좀 이런 용도로 활용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미리 예약하면 좋은 랜드마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조건 이 날짜와 이 시간에만 예약을 해야만 입장을 시켜주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유럽의 전체를 다 알 필요는 없더라도 이것만 좀 특징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보면은 구엘 공원하고 성가족 성당, 그 다음에 그라나다에 있는 아람브라 궁전, 나사로 궁전까지 들어가려면 예약이 필수거든요. 그 다음에 로마 같은 경우 콜로세움하고 포로로마노로 아마 입장권으로 세트로 묶어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좀 빨리 마감이 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진짜 어려운 게 밀라노의 최후의 만찬. 이거 예약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피렌체의 두오모 성당, 그 종탑까지 올라가고자 하신다면 이거는 미리 예약을 해야 되고 대형 박물관은 런던에 있는 대형 박물관은 입장료는 무료인 건 맞는데 예약 자체를 미리 해놔야 돼요. 그래야 입장할 때도 좀 많이 편해지기 때문에 일정이 이제 정해졌다고 한다면은 최소한 이 랜드마크에 대해서는 미리 예약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항공권보다 좀 먼저 체크를 해야 되는 중요한 입장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런던의 축구 경기 티켓들, 뭐 파리도 해당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런던의 해리포터 스튜디오 입장권, 네, 그리고 파리의 디즈니랜드 입장권은 뭐 입장권인데 약간 패스트 트랙 개념이 있어가지고 먼저 좀 줄도 좀 빨리 서고 하는 그런 테마파크들은 미리 예매를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유명 아티스트의 공연이 있거나 하면은 이런 것들도 항공권보다는 네, 먼저 이 티켓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왜 이게 먼저냐면은 대부분 이걸 선택하시는 분들은 목적이 명확해요. 이걸 안 볼 거면 그 도시를 안 갈 분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니까 네, 이 최소한 요 네 가지만큼은 좀 입장권을 항공권보다 먼저 체크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파리 지도인데요. 어, 이 파리가 있으면요. 이 파리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도시별로 일일 일정을 세우는 하나의 예시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뭐 간단하게만 지금 설명을 드리면 그 하루 일정을 세울 때 일단 내가 가고 싶은 랜드마크들을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중에 꼭 내가 이 랜드마크는 꼭 가야 된다라는 건 정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랜드마크들을 정리하시면 지도에다가 이렇게 점으로 표시까지만 하셔도 정말 준비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 점을 찍어 놨으면 딱 여기까지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다가 너무 자세하게 우리 숙소가 어디니까 여기 지하철역에서 몇 시 몇 분에 출발해서 어디에 도착하고 이거는 세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맛집을 좀 정리해 보세요. 특히나 요즘에는 개인에 따라 입맛이나 뭐 기타 선호도, 그 다음에 디저트도 되게 디테일하게 여러 주제로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자세하게 시간을 내서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기념품이나 쇼핑 목록을 좀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념품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일단 그 각 국가별로 혹은 여행지별로 그 추천하는 그 목록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쇼핑에 관련된 부분은 약간 그 흐름을 좀 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최근에 다녀온 블로거나 유튜버들의 정보를 좀 참고해서 내용을 업데이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장점이 언제 있냐면은 일단 시세를 좀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여행하다가 어떤 뭔가를 세일한다는 샵이 딱 나왔을 때 이게 진짜 저렴한지 아닌지를 바로바로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결혼하시는 허니문 분들이라면 그 결혼하기 전에는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결혼식을 하고 나면 갑자기 고마운 분들이 주변에 막 생길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뭔가 선물을 좀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목록을 한번 정리를 해야 우리가 이 선물에 대해서 몇 개를 살 건지가 명확하게 잡히게 되고, 이게 잡히지가 않으면은 유럽 현지에서 괜한 과소비를 할 수 있으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맛집을 정리하기 위해서 하루를 투자한다, 저는 그거는 또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틈틈이 그냥 정리를 하시고 그냥 메모장에다가 그냥 저장만 해두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갑자기 TV 예능에서 어딘가를 뚝 갔는데 마침 내가 갈 여행지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정보들을 참고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딱 요 정도로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이제 출발하기 한 달? 그래서 한 일주일 전, 네, 4주에서 한 일주일 전 요 사이에는 시간이 되실 때 환전을 해두셔야 해요. 근데 환전을 이제 현금으로 환전을 할 때에는 첫 번째로는 각 국가별로 어떠한 통화를 쓰는지 확인을 하시고, 다른 나라와 다르게 유럽은 현금도 있어야 돼요. 신용카드만으로는 여행이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일부 통화는 시중은행에서 환전하기가 좀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사전에 조사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몇 유로로 환전해 갈 건지를 정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환율 체크도 좋은데 당연히 저렴한 환율 맞춰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전체 환율에 맞춰서 얼마를 절약할 수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저는 그 환율이 저렴한 곳을 찾아가기 위해서 들어가는 교통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좀 그 넓은 관점에서 복합적으로 계산을 해보고 가까운 시중은행에서 환전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는요, 비자나 마스터 계열을 추천해드려요. 의외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좀 가맹점을 좀 이렇게 구분하는 상점들이 아직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유럽은 그 이렇게 터치식으로 하는 컨택리스 카드로 이렇게 거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보시면은 최근에 발급받으신 분들은 뒷면에 와이파이 표시가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카드인지까지도 네,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면 좋은데, 이 신용카드 발급이 그래도 한 일주일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이내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것도 같이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천공항 갈 때 뭐 혼자 혹은 뭐 커플이 간다면 공항철도나 공항버스 이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처럼 가족이 있거나 좀 부모님을 모시고 가야 되는 입장이라면 인천공항까지 자가용을 끌고 가는 편인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인천공항이 예전과 다르게 공항 내에 주차할 수 있는 잔여 대수가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발레 파킹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또 신용카드로 무료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요즘 발레 파킹 서비스가 한 1, 2주 전에 예약 안 하면은 발레 파킹 서비스를 이용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이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유럽에 도착을 했을 때 유럽 공항에서 호텔까지 그 전용 차량 픽업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해드려요. 예를 들어 인원이 한 3분 이상 되시거나, 그다음에 뭐 허니문이거나, 그다음에 비즈니스 출장 목적이라면 꼭 한국인 아니어도 되니까 외국인 기사님의 그 픽업 서비스를 이용해 보는 것도 적극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호텔에서 이제 반대로 공항 갈 때 있죠. 귀국편 탑승하는 날에도 이런 픽업 서비스 이용하는 걸 추천을 해드리는데, 이제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택시나 우버는 미리 예약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 내가 도착한 그 타이밍에 택시가 없을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되게 난감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서 공항에서 이동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조금 부담이 많이 되는 과정이에요. 무슨 얘기냐? 유럽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일단 시차 때문에 어벙벙한데 약간 긴장도 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중교통 이용하면 캐리어도 끌고 가야 되죠. 그러면 내 몸은 못 느끼지만 식은땀은 흘리면서 땀 샤워는 하고 있는데 옆에서 아이가 뭐 화장실에 가고 싶다, 뭐 배고프다 이런 얘기 나오면은 정신없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픽업 서비스를 이런 측면에서 좀 권장해 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에서 면세점 이용하는 것도 추천해 드리고, 아무래도 요즘은 도심보다는 온라인에서 구입하는 게 여러모로 저렴한데, 이제 한 일주일 전에 신청해야만 구입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는 한 1, 2주 전에 면세품 한번 확인해 보시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국내 항공사를 이용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항공편에서 면세품을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같이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보조 배터리 요즘 기준이 좀 깐깐하잖아요. 근데 이제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물품 수령을 하는 데가 면세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 배터리를 면세점에서 구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로밍 서비스를 신청해 두셔야 되는데, 뭐 메인 통신사나 알뜰폰 통신사에서 이렇게 로밍으로 신청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 유럽 현지에서 사용하는 유심을 구입을 해가지고 미리 해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은 좀 약하긴 하지만 도시락 와이파이 같은 거 이런 서비스도 미리 예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최소한 출발하기 1, 2주 전에는 미리 예약하고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여행 가방에 짐을 싸야 되는데 저는 한 일주일 전쯤에 싸요. 그러니까 맘 같아서는 항공권 발권하자마자 싸고 싶은 게 굴뚝 같긴 한데, 그렇다 해도 일주일 전부터 싸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의 경우 이제 방에다가 큰 비닐봉다리나 박스 하나 열어놓고 거기다가 생각나는 물건들 그냥 틈틈이 그냥 던져놔요. 그리고 출발하기 2, 3일 전쯤에 최종적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거든요. 제가 출발 전날 짐을 쌌더니
이 직장에서 인수인계가 좀 그날 뭔가 깔끔하게 안 되거나 갑자기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기면은 짐 싸는 것 때문에 밤을 샐 수도 있으니 되도록이면 출발하기 2-3일 전에 마무리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급하다 보니까 쿠팡의 로켓 배송을 엄청 의지하게 되는데, 로켓 배송이 아니더라도 다이소에서 좀 구매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한 일 주일 전쯤에 체크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해 드리고요. 음 그리고 호텔 예약 리컨펌도 하시면 완벽해요. 요즘에는 워낙 예약처가 다양하기 때문에 호텔에서도 예약을 누락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호텔에다가 메일이나 뭐 전화도 나쁘진 않죠. 그래서 전화하셔 가지고 연락하셔 가지고 리컨펌을 직접 진행하시는 게 제일 좋긴 하고요. 그리고 호텔에서는 대부분 문제 없어. 이상 없어. 우리 알아볼게."라고 답을 하지만 그걸 믿을 수 없어요, 특히 유럽은. 그래서 저는 반드시 그 예약 받 리컨펌을 할 때 호텔에서 사용하는 예약 번호와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연락을 해준 담당자의 이름을 꼭 받아 둔다라는 점, 네,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제 출발하기 한 이틀 전쯤 되면은 이제 항공편 출발 기준 24에서 36 시간 전이 되는 건데, 이때부터 항공편에 대한 온라인 웹 체크인이 가능할 거예요. 혹은 항공사에서 그 전용 앱으로 하는 사전 체크인이 가능할 텐데, 뭐 대부분 좌석 지정을 이때 하실 거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연락처하고 여권 정보를 입력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 필요한 항공사의 어떤 부가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도 이때 같이 신청을 하시면 좋은데, 간만에 좀 수강 신청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되도록이면 요 시간에 늦지 않게 좌석 지정이나 기타 여러 가지를 미리 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특히 항공사의 어떤 좌석 지정을 미리 해 놓으셨다고 해도 이런 중간에 어떤 시스템 문제로 인해서 좌석 지정이 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꼭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 더불어 몇몇 항공사들은 온라인으로 미리 체크인한 손님에 대해서 공항에서 수속을 할 때 이런 사전 수속한 손님들만 따로 이렇게 짧게 줄 서는 공간을 마련해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행자 보험을 꼭 가입하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의 항공편 첫 출발일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도착일을 이제 해 가지고 가입 기간을 잡으면 되는데, 뭐 보장 항목이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만 진짜 제일 중요한 두 가지는, 첫 번째는 다쳤을 때 얼마까지 보상되는지, 그다음에 물품을 도난당했을 때 얼마까지 보상해 주는지, 최소한 이 두 개는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여행자 보험을 공항에서 가입하면 제일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저 자신이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행사에서 가입하는 게 제일 저렴하고요. 어찌 되었든 여행자 보험은 나중에 아무 일이 안 나더라도 가입하는 게 여러모로 안정적이기 때문에 좀 소홀히 하지 마시고 가입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을 해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유럽 여행을 준비하는 순서에 대해서 제가 쭉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쫑픽 투어의 맞춤 여행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요청드리는 사항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제가 이제 견적서로 해 가지고 뭐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이게 더 비용이 저렴한지를 비교해서 견적을 다 내드리기 때문에 이런 준비 시간을 굉장히 줄이실 수가 있어요. 물론 준비 과정 자체를 즐기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사실 우리 일상이 바쁘잖아요. 그러면은 같은 시간을 저는 여행 준비보다는 그 유럽 현지 갔었을 때의 그 현지에서의 일정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더 투자를 한다면 훨씬 더 여행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명드린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여행 준비하시다가 궁금하시거나 도움 필요하신 부분 있으시면은 쫑픽 투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